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 자, 이게 금방 번진다고 이게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내려본다, 조심해. 머리 뒤로. 오, 당겨! 당겨! 지역 국유림 관리소의 특수 진화 대원들이다. 병훈 씨도 바로 그 특수 진화 대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이게 무슨 직종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거든요. 한 2년 전에 울진 산불 났을 때도 출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위험하겠지만 뭐 산불을 담당으로 하는 직종이구나. 전쟁으로 따지면 이제 기화병 정도 좀 빨리 가서 불길을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잡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지상 부분을 담당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 진화 대원은 435명. 무엇보다 지역 사정에 밝아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기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산소가 적어 그러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 피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불을 끄려고 진입했다가 연기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사나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은 지상 진화뿐 아니라 공중 진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결국 사람이 직접 진화해야 한다. 특수부대가 이제 뭐 적진이나 그리고 뭐 전쟁터로 가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올라가는 대원들이 들어가기 힘든 경우 헬기로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림청 항공본부 산하 지역 항공관리소 12곳에 공중진화대원은 104명. 공중진화대의 임무는 최고 강도의 진화 작업이어서 대원들 중엔 특수부대 출신도 적지 않다. 그 사람 팽이 들고 토끼 입고하고 가진 사람 다 가로로 굴리고 갈까? 아니면 거꾸로 다 대고 갈까? 대고. 무엇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속 불을 잡는 게 이들의 임무. 그런 만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험한 곳, 뭐 절벽지라든지 숲 깊숙하게 어려운 지역 같은 곳에 접근을 해서 산불의 진압, 뒷불 정리, 그리고 잠부 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형 이끼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타다가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고 남아있던 불씨는 여차하면 다시 큰 불로 살아난다. 큰 산불의 온도는 1000도에서 1500도에 달한다. 도자기를 굽는 불의 온도와 맞먹는다. 대원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헬기 하강풍에 산불이 조금 확산이 되고 그 확산된 열기에 의해서 저희 대원들이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잠도 거른 채 불과의 싸움을 벌일 때가 많다.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집도 못 가고 진짜 발이 부르틀 정도로 한 마리 젖어서 다음에 막 신발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산불과의 싸움은 기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물을 쏟아붓는다. 초대형 헬기는 한 번에 8,000리터의 물폭탄에 값비싼 주황색 산불 지연제까지 뿌려보지만 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최근엔 드론도 산불 진화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야간 진화와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서 유리하지만 뿌리는 물의 양이 적어서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
저희가 이제 불을 때다 보면은 이 장작을 어느 정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의 크기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우리 숲은 굉장히 많은 장작이 빽빽하게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이 한 번 나면 강풍과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불이 뭐 한꺼번에 대형 산불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다. 우리나라 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아 산불에 더욱 취약하다. 산의 경사가 급하고 침엽수 계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불은 산 비탈의 경사도와 나무의 종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좀 길이를 맞춰주세요. 길이를. 네, 똑같이. 침엽수와 화렵수의 잎을 평면과 경사면에 놓고 불을 붙여 확산 속도를 알아봤다. 경사가 심할수록 확실히 불길이 크고 빠르게 번진다. 경사도 부여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염이 누워. 근데 무경사일 때는 화염 모양이 이렇다고. 침엽수의 문제는 타고 난 뒤에도 불씨가 그대로 숨어 있다는 것이다. 확산 속도 측면에서는 화렵수가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렵수가 빠른 이유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 침엽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겉표면만 살짝 타고 속에는 잔불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침엽수의 잔불은 완전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바람이 불게 되면 어느새 불씨가 되살아나 큰 불이 된다. 대형 산불이 강풍을 동반하는 이유다. 그 봄철에는 건조할 뿐만 아니라 강풍이 주기적으로 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바람의 크기가 강하기 때문에 비화가 발생을 하면서 또 다른 앞에 지역의 산불을 야기시키기도 하거든요. 타고 남은 불씨에는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고속 촬영을 해보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티라고 하더라도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또다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이렇게 옮겨붙은 불티는 나무 전체를 거대한 횃불로 만드는 수관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결국 또 다른 산불의 시작이 된다. 1m 되는 나무에 상층부에 불이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열기둥이 이 나무 높이의 최대 5배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비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km까지 날아간 사례가 관찰이 되기도 했고요. 산불은 이제 산림 재난을 넘어 국가 재난의 위기, 나아가 국가 안보의 개념이 됐다.